전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지순 국회의원입니다. 올림픽이 2018년 열리는 바로 그 제 고향인데요. 오늘 임대희 대표이사님, 창조경제 정의를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번 공청을 했는데 알기 쉽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를 불어넣는 것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융합, 또 도전, 창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도 융합을 이제 대충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재미나게 섞어찌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기존 관념에 대한 파괴다. 그다음에 합체다, 결합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얼마든지 많은 이런 새로운 상상의 이런 꿈들이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아이디어로 이렇게 착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기업을 하시니까 기업하는 입장에서 창조 경제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정부 쪽에 바라는 거랄까, 이 창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받아들여요. 괜찮습니다. 이 기회에 애로사항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기업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사실 정부 탓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R&D를 하고 그런 자기 역량인지 부족함을 주로 이제 탓을 하고요. 사실 뭐 일단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뭐 특별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굳이 이제 바란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정책 자금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그 정도를 잘 바랄 뿐이죠.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사실 특별히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은요. 기업하시는 분이나 또 정부 쪽에서도 어느 한 사물에 보는 관점에 대해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온도 차이입니다. 똑같이 온기를 느끼지만 아랫목과 윗목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위반자들이 실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가봐야 되고 느끼고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양진홍 의원님,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참 잘 짜여져 있어요. 창조경제를 우리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을 잘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도시별 거점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문화 관광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스마트한 국토 관리를 하고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국토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용 계획을 좀 달리 생각하자 하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짧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희들이 여러 국토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만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시의 성장과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규모가 1000조라 그러지만 이걸 꿰매지 못하면 1000조도 우리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위해서는 정부가 기획단을 저희들은 네.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순정 선생님, 이제 대한민국 디자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상당히 발달해 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이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가 좀 미흡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한국 디자인에 대한 교육이 좀 안 돼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 디자인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우리 양윤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도시 재생,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도시 디자인은 뭔가 전 이 자리에서 좀 융합시켜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케네디 일화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미국 전체를 디자인해 본다고 하는 건 재미난 얘기 아니겠어요? 각 주별로 디자인하고 그 주별로 또 나름대로의 마을마다 디자인하고 그것을 전체 미국에 담고, 저도 그런 이제 생각을 전국적으로 제가 물론 해보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제 지역 주변을 통해서 지금 해보고 있고, 강원도 전체를 그렇게 디자인하면 어떨까? 군 단위를 그 마을 사람들이 디자인 한번 해보고, 또 군 단위의 마을 사람들이 그 면에서 올라온 디자인을 종합해서 한번 디자인을 하고, 또 그 군 단위에서 올라온 것을 도에서 디자인하고, 또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그 도에 올라온 것을 국가가 디자인한다고 한다면 충돌이 없을 겁니다. 차별화시키고
그것을 연계화시키고 벨트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종합적인 디자인인데 그런 차기 차원에서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흥분되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순에 밀려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상품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견고하냐, 또 이것이 얼마큼 편리하냐.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이제 메이커를 찾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광고 마케팅을 합니다. 좀 덜 좋은 제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죠. 그래서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빨간 냉장고, 빨간 이런 부스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도시를 포함해서 디자인이라는 게 삶의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종합해주는 이제 그런 게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경제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창의적 교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노인의 문제라든지 휴식의 문제라든지 안전 행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행정까지도 외국에서는 디자인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디자인을 해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디자인을 앞으로는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래창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그 디자인의 측면에서 왜 중요한가는 집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도시라는 게 모든 그 이렇게 산업의 어떤 요소들, 교육의 요소들, 삶의 요소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환경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집적된 최적의 어떤 가치의 그 모델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타 나라에 타 도시에 배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저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의 도시가 좀 있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평창은 아주 좋은 그 마을이니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디자인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제 지역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올림픽도 한번 디자인해 보자. 그리고 관광을 한번 접목시켜 보자. 그래서 올림픽 배후 도시를 차별화 연결시켜서 마을의 특성을 좀 살려보자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팔색팔촌이라는 걸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평창군이 8개 읍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면마다 다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에다가 향토적 가치에다가 지역의 스토리를 좀 살려내고 가로수 그리고 펜치, 쓰레기통, 간판 다 각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8가지의 컬러로 가보자는 겁니다. 팔색팔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전체 도시를 이제 레인보우 시티를 해가지고 7개 무지개 도시로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도시 재생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을마다 한번 특색 있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까 좀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풍평 지역에는 펜치 모양의 가로등을 만들어보자. 대관령에는 눈사람 모양의 가로등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주천이라고 하는 술마을에 거기는 이제 술마을 박물관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가령 술을 가리키는 이런 건전한 술을 가리키는 예도바도 좀 만들어보자.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스바도 만들어보자.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꼭 돈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철저한 디자인,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도시 재생사업, 마을 재생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관광마을입니다. 전국의 하회마을처럼 각 마을마다 보면 상당히 마을의 특색을 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각 마을마다 문화, 관광 이것을 다시 이노베이션해서 그 마을에 창조적인 한번 관광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이고 지금은 외나 이화나 또 중국 관광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들이 1100만 시대를 열었는데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관광 경쟁력 높이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조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의원님은 디자이너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참고가 된다면 혹시 그 지역의 자원이 무엇인지 아마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대적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기에 참여시키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전에 디자인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지역 자원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디자인 쪽에 혹시 자문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각 그 지역이 그리고 관광 따로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 디자인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시면 같이 종합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국회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각 부처, 기업들, 전문가들 아마 수백 명을 제가 만났을 겁니다. 회의도 수백 번을 제가 개최를 해봤고, 지금까지도 한 20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해봤습니다만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경제가 나왔는데, 창조 경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일정한 부분 자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층에서는 지금 창조 경제가 지금 정부에서도 주도하고 있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밑에서부터 작은 것도 다 창조 경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큰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 경제가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마을 창조 관광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밑으로부터의 창조 경제적이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자. 물론 지금도 관광진흥 확대회의라든가 문화융성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디자인 혁신센터, 아까 말씀하신 추진센터가 없습니다. 추진센터. 회의는 무성하게 하는데 오늘도 우리 공청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페이퍼로 끝날지 말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성하게 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그 단이 없다. 거기에는 인색합니다. 제가 공무원 배치해달라고 여러분 얘기해보니까 한 명도 배치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말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센터를 만들자라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해법을 해결하려면 또 창조경제를 국민으로부터 나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고 특히 이제 창조부가 창조라는 게 그 융합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산업, 교육, 문화, 행정, 예를 들면 건설, 국토, 여러 가지 인자들을 창조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조부가 개입이 되는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위원회 활동으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그것이 창조 교육에, 창조 도시에, 예를 들면 창조 산업에, 문화에 또 정말 우리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삼성은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 이미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려면 센터가 통합 창의 혁신센터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